여러분, 중소기업의 실적이 지금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위니아입니다. 위니아 하면 딤체라는, 아마도 김치냉장고를 다 아실 거예요. 그 김치냉장고 딤체를 개발하는 데가 위니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저도 물론 딤체를 한 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2년 순손실액이요. 721억 원입니다. 순손실액이니까 마이너스란 뜻이잖아요. 마이너스 721억 원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721억 원이면 이거 버텨내기 쉽지 않을걸요? 위니아 정도면요, 그래도 매출액이 7,820억 원 정도 됩니다. 7,820억 원.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중견기업이죠.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작고요. 영업이익은 428억 원의 흑자에서요 735억 원의 적자로 변했습니다. 순이익은 1년 만에 187억 흑자에서요 721억의 적자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진짜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니아는요, 돈 되는 건 다 판다는 시기예요. 지금 당장 보면 말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토지 건물을 매각해서 842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위니아 에이드 주식까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확보했습니다. 두 개 합쳐서 902억 원입니다. 지금 902억 원 가지고도 과연 운전자금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근데 위니아만 이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오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영업 손실이 말입니다. 46억 원이 작년에 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영업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천안에 있는 토지나 부동산을 한국콜마에 넘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반도체 소재업체, 반도체 소재입니다. RF세미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대전에 있는 부동산 195억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왜? 영업 손실이 104억까지 났으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코스닥 상장사도 있습니다. 와이솔. 와이솔이라는 세라믹 소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업 일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사업 일부를 매각.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와이솔은요, 대덕전자라고 아시죠? 아마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대덕전자 이러면 웬만한 기업들이 다 아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계열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분까지 매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한두 개 기업이 아니라 진짜 많은 기업들이 돈 되는 건 다 판다. 부동산은 당연하고 지분도 팔고요. 심지어는 사업부도 떼서 팔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상외로 지금 코스닥은 장난 아닙니다. 2021년에 대비해서 2022년 당장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순이익을 보세요. 2021년엔 1조 4,411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조 5,373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매출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65조 2,093억 원에서 74조 5,442억 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매출은. 그러나 영업이익도 반토막 나고요. 거의. 영업이익이 4조 49억 원에서 2조 8,543억 원. 반토막은 아니네요. 4분의 3토막이 난 거네. 4분의 3토막. 게다가 적자는 지금 장난 아니게 최악의 어떤 상황을 가져내고 있죠.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야,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저는 그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영업이익까지는 그래도 왕창 줄지는 않았지만 순이익은 왕창 줄었거든요. 여기에는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이자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에는요, 경제가 꼬꾸라져서 재고떨이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건데 뭐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지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3%가 넘는 최저임금이 올라갔고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요, 시간의 수당은 따로 올라가고요, 4대 연금은 따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는요, 이게 43%만 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의 수당, 주말 수당, 퇴직금 수당, 그 다음에 4대 연금 다 합치면요, 거의 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의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영업이익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세금의 이슈, 여기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순이익까지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맞았습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는 계속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2년 반 동안의 통제 방역이 결국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빚덩이로 만들었습니다. 빚더미로 만들어 놓으니까 소비가 안 돼요. 소비가 안 되니까 이게 결국은 재고떨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다. 결국 재고떨이라는 것은 매출액은 올라가지만 이게 영업이익이나 혹은 순이익은 줄어들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딱 그 현상이 나타났죠. 여기에다가 2021년 8월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부채가 많거든요. 통제방역 2년 1개월을 버텨낼 때 빚으로 버텼단 말입니다. 게다가 수출까지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빚을 낳았죠. 그 바람에 이자 폭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순이익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폭망할 수밖에요. 1조 5,373억 원의 순손실이 날 정도로 장난 아니게 지금 떨어진 겁니다. 저는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 4분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 1분기는 어떨까요? 올 2분기는 어떨까요? 저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닝 쇼크라고 해서 제가 실적 쇼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 2023년 1분기를 보면 말입니다, 영업이익이 95.61%가 떨어졌습니다. 1분기에 6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이거 순이익으로 넘어가면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현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가면 적자가 안 나겠죠. 순이익이 좀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상황 자체는 보면 굉장히 나빠지죠.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95.61%가 떨어졌다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더 상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더 어려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분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2분기까지 만약에 어렵다. 현재까지는요, 2분기도 좋아질 기미는 별로 안 보여요.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인데 뭔가 중국의 수출은 많이 늘어난 듯 보이지만 리오프닝 효과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일부 대기업은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돈 되는 건 다 판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 말은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요즘 고공행진하고 있죠. 코스닥 지수가 지금 900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이게 나쁘다 이야기하지만 올라간다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거품이 큰 것은 아닌가. 지금 통화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 돈이 갈 곳을 잃어서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거품을 양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은 주식 투자 내지는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저는 실적이 좌우한다. 이런 생각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사굿이다. 이 말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거품에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현금을 계속 쌓아가는 것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실적은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산시장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언밸런스도 굉장히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 그 말씀 반드시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기회의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글쎄요라는 말을 저는 다시 달겠습니다. 글쎄요가 아니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